산업보건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산업보건의 역사에서 우리가 산업위생이나 직업의학의 주요 선구자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히포크라테스, 그리고 갈렌, 마이어, 라마찌니, 비스마르크 5명을 대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의학의 시초로 최초의 직업병, 납중독을 기술했고, 광산에서 장기간 일한 근로자가 호흡곤란이나 기침으로 사망한 기록과 연 중독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 보이는 납산통 발작에 대한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는 납광산 노동자의 납중독을 처음으로 보고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갈렌입니다. 갈렌은 저서에 납중독의 특징 증상 기록이 있어서 직업이 질병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옆에 보시면 이 사람이 갈렌입니다. 다음은 마이어입니다. 마이어는 광산 근로자의 분진 흡입을 방지하기 위한 호흡 마스크 사용을 시도한 직업병 예방 방법에 대하여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라마찌니입니다. 라마찌니는 산업보건의 시초로 직업인 질병연구, 1700년에 광부, 인쇄공, 도자기공, 조산원, 장의사, 군인 등 약 42종의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질병에 관한 기록인 일하는 사람들의 질병이라는 역사적인 책을 이렇게 출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인데요. 이 비스마르크는 노동자 질병보호법,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의 시초, 공장재해보험법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히포크라테스를 한번 보면요. 이 히포크라테스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의사이고요. 의학의 대명사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고대의 어떠한 여러 인물과 마찬가지로 그의 세계에 관해서는 크게 알려진 바가 많지는 않고요. 히포크라테스는 한 BC 460년에 그리스의 코스섬에서 태어났고 그의 집안은 대대로 의술에 종사를 했고,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은 전설 속의 명의 아스클레오피오스까지 도달한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이제 대개의 음악이나 미술이나 연극 같은 분야에서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인용되는 이 말이 있죠. 이거는 사실 이제 히포크라테스의 그 총서에 등장하는 구절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예술은 사실 기술의 오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고대 그리스에서 기술이라는 단어는 오늘날 우리의 예술, 기술을 모두 말하지만 원래 이제 문맥을 살펴본다면 이거는 인생은 짧고 의술은 길다는 이제 해석으로 어울리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는 자신이 보기에 올바른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환자와 조수와 외적 요소들의 협조를 이끌어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갈렌인데요. 갈렌은 다른 말로 갈레노스라는 말을 하고요. 의사들의 왕자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갈렌은 해부학과 생리학, 그리고 진단법, 치료법에 이르기까지 의학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1000년 이상의 오랫동안 큰 영향을 끼친 의사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갈렌은요, 고대의 말기와 중세시대를 지나서 근대 초기까지 의학의 황제로 칭송을 받았던 인물이고요. 의학뿐 아니라 과학, 철학, 윤리학, 종교 등에서도 방대한 분량의 저서를 남겼습니다. 이 갈렌이 주치의로서 담당을 했던 로마 제국의 황제 안토니우스 갈렐로스를 의사 중에 으뜸이며 철학자 가운데 제일이라고 치켜세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라마찌니입니다. 라마찌니는 이제 산업의학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고요. 18세기 초에 노동자의 질병이라는 또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라마찌니는 책을 통해서 광부부터 도자기 공이라든지 석공, 레슬링 선수, 농부, 간호사, 장의사, 조산원, 군인 등 약 42종의 직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겪을 수 있는 건강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자의 질병에서는요, 나중에 산업재해보상법이 제정이 되고요, 크게 이때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스마르크는 노동자 질병보호법 1883년,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의 시초 공장재해보험법 1884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업보건의 분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 산업보건의 분야는 건강 문제를 주로 목적으로 하는 작업 환경 개선에 공학 기술면의 문제를 다루는 학문 분야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근로자의 건강과 쾌적한 작업 환경을 공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위생이라는 말 자체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생겼고요. 처음에는 직업병의 원인이나 증상을 밝히고 예방을 뜻하는 우리가 학문을 말했고요. 직업병의 이 예방은 우리가 직업 환경 조건을 갖춤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생활 환경 조건에 대해서 연구하는 근대위생학도 19세기 이래 점차 발달하면서 이 산업위생학은 그 한 분야로서 전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음으로는 산업의학인데요. 이 산업의학이라는 말은 직업병에 대한 임상의학적 연구를 하는 학문 분야로 근로자의 건강 증진이나 질병의 예방과 진료, 그리고 재활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산업화라든지 기계화, 기술 혁신 등으로 산업 종사자에게 일어나는 직업병이라든지 아니면 산업재해, 노동재해, 피로 등을 예방하거나 치료해서 직장 복귀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산업의학은요, 생산직 근로자가 일하면서 다쳤다든지 아니면 병에 걸렸다 했을 때 하는 치료로 제한되어 있지만 오늘날에는 공장이나 사무실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이 의료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인간공학인데요. 이 인간공학이라는 것은 인간과 그들이 사용하는 물건과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공학은 인간의 기계화가 아닌 인간을 위한 공학을 말하고요. 다른 말로는 이제 인간의 행동이나 능력, 한계, 특성 등에 관한 정보를 발견하고 이를 도구, 기계, 시스템, 과업, 직무, 환경을 설계하는 데 응용함으로써 인간이 생산적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고 또 물건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공학은 인간과 직업, 기계, 환경, 노동과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근데 이제 이런 인간공학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또 있는데요. 이거는 뭐가 있냐면 생산량의 감소라든지 작업시간의 증가, 의료비의 증가, 재료비의 증가, 저품질의 증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간호학은요, 근로자의 건강과 간호를 연구하는 학문인데요. 산업간호사도 이제 여기에 나와 있죠. 나중에 이제 뒤로 가면 또 배울 거고요. 이렇게 산업보건의 분야에서는 크게 4가지로 나뉘어진다. 산업위생학, 산업의학, 인간공학, 산업간호학으로 나뉘어진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보건 역사입니다. 1953년도에는 근로기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963년도에는 산업재해 보상보호법이 제정되었고 1972년도에는 특수건강진단 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981년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었고 1984년도에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장 보건관리 전문 인력입니다. 크게 4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산업의사와 산업간호사, 그리고 환경관리기사와 산업위생관리기사로 나뉘어집니다. 다음은 작업환경유해인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작업환경유해인자는 종류가 되게 많이 있었는데요. 2가지만 대표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보면은 소음, 진동, 고열, 한랭, 조명, 이상기압, 유해광선, 방사선 등이 있고요. 화학적 인자로는 유기용제, 중금속, 경금속, 유해가스, 산 및 알칼리, 기타 특정 화학물질, 그리고 분지, 산소 결핍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전체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다. 이거는 일반 건강진단입니다. 그리고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나 아니면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결과 어떠한 직업병 유서견자로 판정을 받은 후 작업 전환을 해야 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고 이게 원인이 돼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라는 의사소견이 있으면 이게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해서 배치 업무 예정에 대해서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건강진단은 배치 전 건강진단이라고 하고요.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를 해서 유해인자에 대한 직업성 천식 피부염, 그 다음에 어떠한 기타 건강장애를 의심케 하는 증상을 보인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다. 그게 수시건강진단이고요. 마지막으로 임시건강진단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피로입니다. 산업피로는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 그리고 신경적인 노동 부하에 반응하는 생체의 반응이다. 그래서 목적은 건강의 장애에 대한 경고 반응이다. 산업장애 피로는 작업의 능률을 저하시킨다. 또 나아가서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근로자들의 건강을 해친다. 그리고 휴식이나 수면으로 회복되는 피로는 생리적이지만 회복되지 않고 축적되는 피로는 산업피로라고 한다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산업피로의 발생 요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4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작업부하, 두 번째는 노동시간, 세 번째는 휴식 효양, 네 번째는 개인적인 적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작업부하 조건에는 작업 공간이라든지 작업 자세, 작업 방식, 작업 속도, 작업 환경의 상호관계가 있었고요. 노동시간에서는 작업시간, 휴식시간, 직업일수, 작업일정, 교대근무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휴식 휴양 조건에는 연간 휴양시간, 수면시간, 통근 조건, 생활환경, 여가활동 등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적응에는 기초체력, 역량상태, 숙련도, 작업의욕, 대인관계 등이 있었습니다. 산업피로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